갑자기 제 와이프의 그 잠재하고 있었던 경쟁심이 폭발을 해서 2,250파운드를 하나로 하면 340만 원 정도. 거주비가 아깝지 않나요? 아깝지만 340만 거주비가 원이면 아깝지만 많은 혜택을 네. 저희들은 공부는 안 합니다. 대신 안녕하세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요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영국 캠브리지에 살고 있는데 과연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렌트비입니다. 현재 3베드룸에서 살고 있고 월 2,250파운드를 내고 있는데 하나로 하면 3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저희가 2달 전에 캠브리지 중심가로 이사를 해서 렌트 가격이 확 올랐죠. 그전에는 1,500밖에 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2,000파운드가 넘어가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캠브리지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내까지 원래 외곽에서 들어와도 차로 한 10분이면 오는데, 저희 아들이 수영을 다니고 또 딸도 요즘에 이제 수영을 다시 시작했고 해서 거의 매일매일 수영장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차 안에서 뭐 1시간 정도 보낼 때도 있고, 너무 많은 시간이 운전하는데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큰 맘 먹고 좀 비싼 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다음은 카운실 텍스인데요. 카운실 텍스는 주택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렌트를 하더라도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월별로 208파운드 정도가 나가고 하나로 하면 한 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주택비도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쓰레기를 일주일에, 아니다, 2주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네네, 예, 그렇죠. 쓰레기도 2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고, 재활용도 2주에 한 번. 네. 예, 그래서 저희 집 쓰레기통이 항상 이제 꽉꽉 차 있습니다. 살기 힘드네요. 다음은 가스요금인데요. 월 평균 150파운드 정도가 나가고 있고 하나로 하면 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가스비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고, 다행인 게 이번에 영국 정부에서 한 달에 얼마였죠? 보조를 해주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서 조금 내려간 게 이 정도입니다. 전기요금인데요. 월 평균 94파운드, 하나로 하면 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1년 내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여름 돼도 뭐 선풍기를 돌린다거나 에어컨을 돌릴 일이 없죠. 그래서 네. 1년 내내 전기요금 비슷하다. 이게 굉장히 좀 한국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사하고 나서 새로 추가된 이제 지출비인데요. 주차비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살던 집에는 앞에 이제 차를 파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차를 파킹하면 됐었는데, 시내로 이사하다 보니까 파킹 퍼밋을 사야 됩니다. 1년에 102파운드고요. 월로 따지면 9파운드, 그리고 하나로 하면 한 13,000원 정도 돼요. 네, 레지던트 파킹 퍼밋이 있으면 이제 한 반경 1km 정도 이 안에는 아무데나 파킹을 하기 위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자리가 많지 않죠. 가끔씩 파킹하려고 한 20분 정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주로 있기는 하죠. 그죠? 네. 대부분 찾긴 쉬운데 가끔씩 이렇게 헤맬 때가 있죠. 주차비도 비싸고. 다음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월 62파운드를 내고 있고요. 한 달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서 최고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기가 밴드위스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비싼 요금이 62파운드다. 이렇게. 핸드폰은 지금 월 둘이 합쳐서 27파운드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두 명이서 지금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핸드폰은 거의 인터넷 서핑하는 데만 쓰죠. 네.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동차 보험인데요. 연간 1,012파운드. 월로 따지면 한 85파운드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요즘에 이제 캠브리지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컨제스천 차지죠. 캠브리지에 컨제스천 차지가 도입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이제 시내에 끌고 다니려면 하루에 10파운드인가? 그죠? 5파운드. 5파운드지. 런던은 거의 20파운드가 넘는데, 여기 이제 캠브리지는 5파운드를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시행되면 우리는 자동차를 팔고 놀러 갈 때는 렌트카를 쓰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저희 부부는 합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서튼이라는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 내용이에요. 관리비는
투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142파운드 정도가 나오고 하나로 하면 21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것도 솔직히 또 왜 집주인이 내는지 비쌉니다. 세입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리비를 왜 집주인이 내는지 그건 이제 좋은 내용이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집을 좀 팔아서 2022년에 모기지를 다 납부를 했습니다. 모기지가요, 저희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한 2억 원 가까이 있었는데요. 2억 원 정도에서 이제 납부되는 이자가 한 달에 한 700파운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벌써 5번, 6번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자율이 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월 납부하는 모기지 그 액수가 지금 1000파운드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2, 3개월 동안 주식도 좀 팔고 가지고 있는 현금 다 동원해서 아예 그냥 모기지를 싹 다 갚아버렸거든요. 이제는 이제 모기지 없는 저희 집을 갖게 됐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렌트비는 1000파운드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불로소득으로 인컴이 올라갔죠. 렌트비에서 1000파운드 정도가 수입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죠? 저희 아이들의 과외 비용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지금 3학년, 5학년인데 큰애, 둘째 둘 다 이제 수영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캠브리지로 이주하자마자 수영을 바로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수영, 그리고 큰애는 음악을 좋아해서 악기를 배우고, 그리고 둘째는 아트를 좋아해서 아트를 배우고 있는데, 특히 음악이랑 아트 같은 경우는 개인 교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레슨 비용이 인도네시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바이올린이랑 피아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레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외 비용이 좀 많이 나가긴 합니다. 저희도 애들 키우면서 많이 쓰게 될 줄 몰랐는데 그리고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영국으로 오면서 이제 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공립학교를 보내서 이제 공교육을 좀 받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고 사립학교를 다니니까 괜히 애들이 우리 집이 부자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울리는 애들이 좀 부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으로 오면은 이제 당연히 공교육을 받고 이제 평범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니까 글쎄요. 네, 영국에 오니까 갑자기 제 와이프의 그 잠재하고 있었던 경쟁심이 폭발을 해서 지금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지금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건 아니지. 하던 거를 이제 계속 하는 건데 가격이 이제 많이 뛴 거죠. 혹시 음악 하시는 분들 계시면 캠브리지 와가지고 과외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조금 음악이나 예술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유학 오시고 생활비 충당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학생 수요는 많다.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저희 거주할 때,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한 8년 정도 살았죠. 네. 말레이시아에 잠깐 1년 갔다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또 살고 해서 총 한 8년, 9년 가까이 살았는데, 인도네시아 살 때는 생활비가 사실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그 이유는 여기 그러니까요. 아무나 200만 원 조금 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250만 원, 24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저렇게 가지고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생각보다 좀 물가가 비쌌죠. 비쌉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총집행으로 일했기 때문에 뭐 집이나 뭐 가스, 전기, 공과금? 그다음에 뭐 차도 나왔고 기사도 나오고 핸드폰도 나오고 거의 돈 낸 게 없죠, 생활비는. 그래서 사실 식비, 외식비, 예, 외식비가 전부, 예, 그다음에 네, 과외 비용, 과외 비용. 예, 외식비랑 과외 비용 이런 게 거의 전부였죠. 네. 예. 그리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캠브리지 와서 보니까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돈이 지금 400만 원. 일단 렌트비가 제일 큰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그 수영장 근처로 이사 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캐치먼트도 생각해서 이사 온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맞나요? 네 맞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캐치먼트가 그 학군. 그렇죠, 학군. 예, 그 학군을 가야 되는데 그 아웃스탠딩 받은 그 학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간 거죠. 예, 지금 사는 집에서 한 걸어서 3분 거리에 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근데 거의 뭐 이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학교죠. 이 지역에서는. 사립 빼고. 공립에서. 캠브리지에 이제 아웃스탠딩 받은 세컨더리가 이제 몇 군데 있긴 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이제 저희는 사립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도 안 되고 사립 공립 중에 가장 좋은 학교인 이제 수영장에서도 가깝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다 따져가지고 오게 되는데 집비가 저렇게 비싸서 서리까지 세컨더리 가면 저렴한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갈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전거 타고 이제 등하교 그렇죠. 하고 우리는 조금 네. 떨어져서 네. 한 달에 340만 원이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지금 장보기 비용 보시면 네. 과외 비용 130만 원. 조금만 얘기 더 해도 돼? 예, 조금 왜냐면 더 하세요. 예.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과외 비용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대신 또 한편으로는 그 음악이랑 아트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울이가 아직 작아서.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여기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갈 때 조금 더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도 있죠. 그렇죠. 예. 뭐 말이 과외 비용이지 한국에서 얘기하는 과외 비용과는 약간 그 다르죠. 그냥 애들의 취미 활동하는 게 과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프랑스였나요? 그 중산층의 기준이 있었는데 옛날에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던 내용. 그렇죠. 중산층의 기준이 이제 한국하고 그 프랑스랑 굉장히 달랐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중산층이 되려면 프랑스에서는 악기를 적어도 1개 이상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외국어를 하나 이상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운동을 하나 이상 매일 해야 되는. 네. 그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한국이 많이 바뀌었네요. 한국 애들은 제일 많이 배웁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한국 많이 변했네요. 저희 애들은 공부는 안 합니다. 대신 지금 하루에 30분씩 아빠한테 산수만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서비스 산업이 대체적으로 영국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헤어컷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한 번? 네, 한 3, 4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20파운드 정도 들죠. 2만 5천 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산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죠. 네. 산이는 이제 아이니까 14파운드, 18,000원. 한국보다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옛날 얘기인가? 한국에 산 지 지금 10년이 지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랑 비교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산이는 한 10,000원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산이는 10,000원. 자기는 한 20,000원 2만 정도? 원. 맞아. 2만 원 완전 정도. 고급 백화점 안에 아니면 백화점 안에 가면은 뭐 5만원, 6만원까지도 가고 뭐 별 차이 없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장보기 비용. 생각보다 영국 슈퍼마켓은 좀 싸죠. 특히 이제 과일, 네. 야채. 네. 원래 고기도 쌌었는데 고기는 예, 좀 오른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이번에 한 10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예전보다는 좀 비싼 느낌? 살짝. 네. 예전에는 사실 스테이크도 거의 최상급으로 먹어도 부담이 없었는데 네. 요즘은 하나에 10파운드 정도 최상급은 와규 이런 거는 너무 제일 비싼 거. 와규는 한 10파운드 그러니까 한 15,000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인도네시아는 외식 비용이 70만 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7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횟수 인도네시아에서는 외식을 매일 했고요. 캠브리지에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정도? 네. 안 하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비싸기도 하고, 캠브리지는 런던에 비해서 좀 먹을 때도 좀 부족하고. 한국 사람 기준에서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죠. 그냥. 식사하다가 화날 때가 많아가지고. 네. 너무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레스토랑 가면 다르겠지만, 동네 레스토랑 가면 서비스는 엉망이다. 장보기 비용 혹시 12월이랑 1월이랑. 말씀하세요. 네. 저한테 그러세요. 장보기가 856파운드라고 나왔는데 이게 1월이랑 12월 계산해가지고 그 반등분한 거라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썼어요. 그때 사람들 많이 초대하고 와인도 좀 사고 막 이래가지고. 네. 네. 코리안 바베큐를 4번인가 했죠. 주위에 친한 학부형들 중에 이제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한 번씩 코리안 바베큐를 해먹였습니다. 그때 샴페인도 좀 먹고 이제 한국의 소맥을 소개하느라고 소주가 엄청 비싸잖아요. 소주 이거. 얼마였죠? 지금 6.5파운드인가? 아. 거의 이제 10,000원, 한 병에 10,000원.
지금 한국에서는 얼마인데요? 모르죠. 10년 전엔 1,000원이었는데. 생활비가 원래 나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으니까요.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어쨌든 한 달에 780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가장 큰 비용이 지금 집값이에요. 지금 340만 원이니까 거의 반 정도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이제 1,000파운드가 우리가 이제 렌트비를 받는 게 있어서 예. 생활비가 이제 절약이 되는 거죠, 거기서. 네, 여기까지인가요? 그 대책을 좀 세워야겠죠. 이렇게 지출이 많이 늘었는데 어떡하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막 애들한테 야, 내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니네 키울 때 돈이 어떻게 많이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비를 줄여, 그러면. 학원비를 줄이기에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서 뭐 바이올린을 뺄 수도 없고 피아노도 뺄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시내에 와 있어서 집 가격이 집이 가장 제일 큰데 크고 그러면 집값이 빠지면 얼마예요? 한 440만 원? 훨씬 낫죠. 집을 그러면 사야겠네. 근데 시내에서 살아서 좋은 점은 네, 문화생활이라 그럴까? 좀 네. 웰빙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여기 사니까. 네, 매일 조깅도 할 수 있고 네. 걸어서 한 10분만 나가면은 바로 이제 캠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캠강 주변에서 자전거도 타고 애들하고 네. 운동도 하고 네. 우리 부부도 매일 조깅도 같이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이 거주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거주비가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만 거주비가 340만 거주비가 원이면. 아깝지만 많은 혜택을 네. 받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인도네시아 살 때랑 비교해서 지금 생활비가 3.2배나 늘었는데 그래도 여기 살면 더 좋은 점은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네. 인도네시아에 살면 언어적인 발달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우리만의 고민. 그렇죠. 애들이 이제 한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자유롭지 않고 이제 영어가 이제 머덜텅이 돼야 되는데 모국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 살면서는 영어가 모국어로 정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컨텐츠의 25%가 네. 영어로 돼 있대요. 영어를 잘하면 아무래도 수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한국에 살 때 장점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병원이 무료인 거. 복지 혜택이 너무 좋죠. 무료인 거. 그리고 산이가 얼마 전에 안경 했는데 안경도 무료였고 여기는 애들 안경도 무료로 해줘요. 그건 저희도 몰랐는데 네. 그랬고 네. 그리고 또 박물관? 뭐 박물관도 무료, 뭐 공원도 무료. 공원도 무료. 공원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이제 굉장히 뭐 좋죠. 주말이나 애들 방학 때 밖에 같이 나가서 놀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돈 드는 일이 없고 돈을 쓸 일이 없죠. 사실 외식만 안 하면.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대신 대신 영국 내에서 여행을 다닌다거나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면은 120파운드. 120파운드 한 사람당. 사람당 120이었지?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것도 가장 좋은 시시 아니잖아. 좀 그러죠. 굉장히 뒤에. 맨 뒤죠 거의. 거의 뭐 500파운드네 한 가족이 같이 보려면 한 70만 원 넘게 들었네. 그건 이제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두 하는 번? 거고 평소에는 그냥 공원 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강 바라보면서 맞아요. 소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죠? 네. 첫 번째 방송에서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호흡도 잘 맞지 않고 여러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돈 걱정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저희도 똑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이다, 뭐 경기 침체다 해서 어려운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애들은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뭐 지출이 좀 피크에 달해있다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공통적인 화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많으실 테니까 저희는 이렇게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뭐 집에 모기지도 갚고 이러면서 생활비 조금씩 줄이고 있고요. 나중에는 말레이시아 생활비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싸잖아요. 저희 부부는 애들 다 크면 말레이시아 가서 둘이 살려고요. 그죠? 네. 말레이시아 생활비 얘기도 한번 했으면 말레이시아에 가면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렌트비로 살 수 있나요? 두 명이서 살 수 있나? 뭐 그렇죠. 살 수 있겠죠. 두 명이면. 살 수는 있죠. 이렇게 뭐 조금 빠듯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럭셔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말레이시아 얘기하는지 다음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게요. 그러면 저희 부부는 다음에 방송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